가수 김건모 씨가 무려 12시간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15일 어제였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12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한 20분쯤에 이제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이 경찰서로 들어왔었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입을 열었습니다. 네. 들어갈 때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실 새 경찰서로 이제 이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예전 강남경찰서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변했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지하 3층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만 나올 때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경찰서의 정문을 통해서 12시간 정도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조사받고 나오는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흥업소에 간 사실 입장 엇갈리시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무고로 맞고서 하셨는데 입장이 어떠신지요? 아직도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겁니까? 네, 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요. 하루빨리 결과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또 절 또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쪽에 있다가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네. 아무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혹시 오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좀 부인하십니까? 잠깐만. 네. 성폭행 혐의 부인하십니까? 경찰서에 들어갈 때, 오전에 들어갈 때는 일절 대답을 하지 않다가 마치고 12시간 조사 마치고 나와서는 뭐 이른바 포토라인은 요즘 없어졌습니다만 취재진 앞에 서서 짤막하게 심경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재명 교수님? 저는 뭐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과를 한 거 지금 이제 국민들 앞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뭐 저 개인적인 그냥 느낌입니다. 조금 더 태도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결과에 어떻든 국민한테 사과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먹고 사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국민들은 사실 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과를 한 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잠깐 이제 뒤에 보면서 이제 말을 바꾸는 부분도 연습을 아마 하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뭔가 좀 저 개인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은 이게 뭐 이분이 뭐 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연예인으로서 당연히 이제 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네. 사과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나왔을 때 12시간 조사받고 나왔을 때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녁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입고 있던 두터운 점퍼를 굳이 벗어서 안에 있던 짙은 정장 차림으로 심경을 밝혔어요. 이 또한 혹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나름대로 정중하게 입장을 밝힌다라는 태도는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들에 대하여 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에 뭐 일관된 그런 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 기자들의 답변에 예컨대 유흥업소 출입한 것이 맞냐, 뭐 성폭행한 게 맞냐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지금 사실은 이제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작정 이제 혐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네. 이제 인터뷰한 내용 중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뭐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이제 경찰에서 요청을 하면 조사를 받을 마음이 있다. 조사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다툴 여지가 있고 나도 사실은 뭐 입장이라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느냐 마느냐도 나의 의사결정 뭐 선택의 테두리 내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국어 독해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서 이제 이수정 교수님이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은 또 와서 조사받을 의향이 있다는 말 앞에 어떤 부사를 넣냐면 흔쾌히 경찰이 추후 부르면 흔쾌히 또 와서 조사받을 의향이 있다. 그리고 하루빨리 진실이 여기서 약간 몇 차례 같은 말 되뇌었어요. 그랬더니 뒤쪽 변호인을 바라보더니 문구를 수정했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당당함일까요? 어떻습니까? 김건모 씨는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자신의 표현을 당당한 모습으로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예상컨대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무고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그 대중들한테 알려주고자 흔쾌히란 건 뭐냐면 내가 수사의 과정에서도 압박이 되거나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다.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나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건모 씨는 현재 입장은 나는 무고하다. 이 부분입니다. 네. GPS를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앞서 김건모 씨가 이동할 때 이제 그 조사 마치고 짤막한 심경 밝히고 서둘러 타고 간 차량 있죠. 아마 그 차량이 최근에 경찰이 압수수색했던 그 차량 같은데 거기에 GPS까지 이제 포렌식 분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2016년 8월에 이제 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시점인데 그때 이후로 그러면 이른바 내비게이션 GPS를 한 번도 안 바꿨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너무 시간이 경과를 해서 이게 과거의 것까지 모두 다 분석이 가능할지는 저로서도 이제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단서라도 경찰이 찾고자 압수수색을 통해서 GPS를 분석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려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분석 결과 나왔는지 또는 분석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마 네. 김건모 씨도 수사에 임하기 앞서서 이 분석 결과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기록을 분석한다는 그 자체가 피의자나 고소인한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거짓말하면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날 거길 갔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이 있었다라고 단정되거나 유죄의 증거로 명확하게 활용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만약에 분석 결과 김건모 씨가 그날 당일 오지 않았다. 그러면 네. 알리바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날 왔다, 그 차를 탔다라는 것이 증명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조금 높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것을 분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경찰 조사에서는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건모 씨에게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이 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측은 2016년 8월 그 유흥업소의 공간 내에서 이른바 방이라고 하죠. 룸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건모 씨는 조사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조사받고 나오면서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주장하는 주장과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그 증거가 뭐냐고는 얘기를 안 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부분을 김건모 측 그러니까 변호인이 어떻게 제시했는지는 조금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강력 변호사님, 네네. 김건모 씨 측 변호인이 앞서 이제 그 말할 때 뒤에 있던 키 큰 분이 아마 변호인 같은데,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구체적 내용은 안 밝혀서 뭐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범죄라는 건 대부분 은밀한 곳에서 당사자 둘이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고 이 사건도 사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그다음에 김건모 씨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다라고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사건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른 핵심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네. 그러면 고소를 당한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네. 결국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신빙성을 깎아내릴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얼마만큼 수집했을 수 있느냐. 결국 이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아까 GPS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에 유흥업소에 간 사실이 있냐 없냐도 결국 네. GPS. 그다음에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네. 아마 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보강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추정해 볼 해볼 수 있습니다. 있겠군요. 예, 예. 그런데 김기현 아나운서 어제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김건모 씨의 이 복장 옷차림이 상당한 관심을 모았어요. 네, 맞습니다. 보셨듯이 카키색 롱 패딩을 입고요. 그 안에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입었던 재킷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또 체크무늬 그 셔츠를 입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별 논란이 없었는데 그 안쪽에 제일 깊은 쪽에 티셔츠를 하나를 입었는데 이게 한 방송국에서 자주 입고 나왔던 이 배트맨 티셔츠의 무늬가 아니냐라는 이제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전 목 부분 이렇게 둥근 라운드 쪽 그 짙은색 무늬네 그걸 말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흡사한데 혹시나 안에 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나온 게 아니야? 라는 이제 또 의혹도 제기가 됐었죠. 근데 저건 단정할 수는 없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옷을 출석했을 때 입은 거 아냐? 라고 그랬는데 저게 나올 때도 주목받았잖아요. 김기현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네. 나올 때는 인터뷰할 때 보셨듯이 안쪽에 없어요. 그러네요. 저 모양의 라운드 티셔츠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짜 없어요. 진짜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뭐 안쪽에 잘 감춰진 건지 아니면은 뭐 조사받는 과정에서 탈의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과 후에 그 복장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은 육안으로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조사를 12시간 받는 동안 아마 변호인도 계속해서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기사를 검색했을 거 아니에요, 이수영 교수님.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일단은 주의력이 대단히 월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네. 속에다가 저런 티셔츠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물론 단추를 하나 더 잠궈가지고 안에는 입고 있는데 밖으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한 건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랜 10시간이나 조사를 받다 보니까 네. 속옷에 이제 땀도 많이 나고 해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벗은 건지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겠죠. 네. 그런데 네. 만에 하나 네. 이제 배트맨 티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주장 중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 티를 벗어서 좀 주십사.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사실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저런 이제 저게 저 안에 속에 입은 그 티가 배트맨 티셔츠라면 저 티셔츠가 갖는 의미는 그렇게 만만한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네. 조금 단추를 보면요. 출석했을 때하고 지금 나올 때 모습 단추를 2개 풀고 1개 풀고 차이는 아니에요. 단추가 푼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최지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벗은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에 입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뭐 이수정 교수님 추측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벗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을 계속 모니터하면서 혹시나 언론에 저렇게 보도한 것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일부러 벗고 나오고 왜냐하면 나올 때는 어차피 본인 인터뷰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들어갈 때 아무 얘기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게 또 논란이 되면 어쨌든 본인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벗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높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 자백 사건 이외에 이렇게 한 차례 조사만으로 진실을 가려내기가 어렵고요. 오늘 김건모 씨가 어떤 진술을 했고 고소인 주장을 반박했다면 다시 고소인을 불러서 그 말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고 그 진술에 대해서 또 김건모 씨한테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선 지금 뭐 대지신문의 가능성까지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의 어떤 인격권 보호라든가 신변 보호 때문에 대지신문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좀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대질 조사를 통해서라도 나의 어떤 진실을 가려내겠다라고 한다면 대질 조사도 검토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건은 쉽게 단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